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제27강입니다. 프로젝트 사례 7번째 가을과 자연 통합교육을 놀이와 통합에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육계획안 이렇게 짜여졌고요. 이 교육계획안에서 우리 지금 신체운동 좀 건강에 신체활동 즐기기 내용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과일 열매 탐색하기가 들어있고요. 또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여기서는 숟가락으로 대추 옮기기, 교구 활동 중에서 눈 감고 달걀 옮겨 담기가 있고요. 기초적인 이동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해서 턴을 통과해서 현미경으로 가을꽃 관찰하고 오기. 자, 그 다음에 그 낙엽 엽서, 자, 집게로 주고받기, 자리에 앉아 줄다리기 있네요. 또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해서 숫자만큼 열매 수확하는 거. 또 훌라후프를 통과한 후에 훈민 텐트로 가을 글자 만들기, 또 숟가락에 계란 담아서 반환점 돌아오는 교구 활동, 자, 원목 크레인 기차로 가을 동산 꾸미기, 자, 교구 활동을 했습니다. 자, 건강하게 생활하기, 안전하게 생활하기는 우리 기본 생활 습관에 관한 거니까 이제 넘어가고 의사소통 보겠습니다. 듣게 말하기 위해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이 내용에서는 가을에 볼 수 있는 것 듣는 활동을 했고요.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해서 가을 곡식이나 열매, 극과 속 상상해서 말하기를 했고, 또 교구 활동으로 다양한 얼굴 표정 짓고 자신의 느낌 말하기를 했습니다. 상황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해서 우리나라 가을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해서는 가을 글자 퍼즐 맞추기를 했습니다. 자, 바른 태도로 듣고 말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듣고 말하기, 또 곧말을 사용한다 해서는 곧말, 바른말 사용하기가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와 쓰기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가을 곤충 카드에서 잠자 또 모음자 찾아 읽기를 했고요. 또 주변의 상징, 글자 등의 읽기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가을곡식 낱말 카드 읽기가 들어갔고요.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해서 가을 글자 피라미드, 또 가족과 함께 떠나는 기차 여행 써보기를 했습니다. 자, 책과 이야기 즐기기 위해서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 이 내용에서는 가을에는 왜 나뭇잎의 색이 변할까, 요 책 내용을 이해하는 걸로 했고요.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해서는 가을 열매로 시작되는 말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해서는 가을 곤충, 가을 꽃과 곤충, 자, 그림으로 말놀이 하는 것으로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사회관계에서는 나를 알고 존중하기 위해서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자, 여기에서는 단풍 구경을 하고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자, 그런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죠. 또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 해서는 가을 날씨에 대한 나의 감정을 이제 이야기하고 표현해 보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여기에서는 주변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정리하는 그 활동으로 들어갔고요. 또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해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가을날 알아보기,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 해서는 친구와 함께 자연물로 가을 단풍 만들면서 사이좋게 지내기, 이제 교우 활동으로서 펀이 그런 표정을 보면서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기를 했습니다. 자,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서는 단풍놀이 할 때 친구와 생긴 갈등을 긍정적으로 해결하기, 또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해서는 친구와 함께 단풍나무 씨앗 표현해보기, 그리고 친구에게 은행잎 편지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해서는 가을 축제에 가서 지켜야 할 약속 알아보기로 했고요. 또 교구 활동으로서는 원목 크레인 기차로 가을 풍경 기차길 놀이 할 때 이제 규칙을 만들어서 실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자, 사회 관심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해서 우리 동네의 가을 풍경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했고요.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진다 해서는 우리나라 지역별 가을 행사 알아보기로 했고요.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세계 여러 나라의 가을 축제 알아보는 것을 했습니다. 자, 예술 경험에서는 아름다움 찾아보기 이 내용 범주에서 자,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 이 내용에서는 낙엽을 밟아서 이제 밟아보고 아름다움을 느끼는 활동으로 했고요. 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해서는 예, 가을 꽃의 색과 모양을 탐색하는 활동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창의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는 노래를 즐겨 부른다 해서 가을 이제 이 노래를 개사하는 걸로 해봤고요. 또 신체 사물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해서는 리듬 카드 보고 리듬 맞게 연주하기가 활동을 했고요. 또 신체나 도구를 활용하여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여기에서는 스카프로 이제 낙엽 흔들리는 그 모습을 표현하는 걸 했습니다.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해서는 가을 이전 경험 그리기를 해봤고요. 또 재활용 상자로 가을나무 구성하고 알록달록 물감 이용해서 가을 나뭇잎 표현하기를 해봤고, 교구로서는 포니에 그린 그 게임판 그것을 그리는 활동, 또 기찻길 가을 풍경 꾸미기 이제 교구 활동했습니다. 극놀이로 경험이나 이야기를 표현한다 해서는 가을 서풍 극놀이를 해봤습니다. 이제 예술 감상하기에서는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다 해서는 슈만의 즐거운 농부 이제 감상 활동을 했고요.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해서는 친구와 협동하여 구성한 작품을 보고 친구의 표현을 존중하기로 했고, 또 우리나라 전통 예술에 관심을 갖고 친숙해진다는 김홍도의 타작도를 감상하기로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자연탐구에서 탐구 과정 즐기기에는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자, 이 내용에서는 가을 거지 곡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 자,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한다 해서는 가을 곤충 탐색하는 활동, 또 포니에 그런 이 재질을 탐색하는 교구 활동을 해봤고요. 또 탐구 과정에서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여름과 가을 날씨의 변화를 비교해보는 것으로 활동을 해봤습니다. 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는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제 탐색한다 해서 가을 꽃을 압축해서 활동하는 걸 해봤고요. 또 물체를 세어 수량을 알아본다 해서는 꽃과 공충을 세는 단위 알아보기로 했고요. 또 물체의 위치와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해서는 곤충에서 구와 원기둥 이제 모양을 찾아보는 걸 했고요. 또 원목 크레인, 기차 위치와 방향 알아보는 교육 활동을 했습니다. 일상에서 길이, 무게 등의 속성을 비교한다. 이 내용에서는 줄자로 여러 종류의 낙엽 길이 재기 활동을 해봤습니다.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해서는 도토리 묵 만드는 과정을 이 순서를 알아보고 순서대로 번호 적기를 해봤습니다.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해서는 우리 반 친구가 좋아하는 가을 열매를 그래프로 나타나는 활동을 했고요. 또 도구와 기기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해서는 루페를 이용해서 곤충 관찰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는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쌀의 그 성장 과정, 자, 벼의 성장 과정이겠죠. 그걸 알아보기로 했고요. 또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해서는 숲에서 밤이나 도토리를 주오지 않아요. 자, 그 동물들의 이제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활동을 했어요. 또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진다 해서는 가을 숲의 모습을 알아보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특별활동도 하고 행사 안전 교육도 했고요. 이제 가정통신문에는 앞에 있었던 주제 선정률을 그대로 선생님이 정리를 해서 보냈고, 가을과 이 자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고 싶은 중심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하고 소개를 해드렸고요. 또 예상되는 활동은 이런 활동을 하고, 이제 그러니까 가정에서 이렇게 도와주세요. 유아들과 이런 활동을 해보시고 자원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협조해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자, 이제 우리 영역별 통합교육을 하겠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영역별 통합교육을 이렇게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들겠죠. 통합교육 저 어떻게 하나. 자, 또 하나는 놀이로 전부 다 이것을 풀어야 되니까
스님이 이제 머리가 완전히 창의적으로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 통합교육을 하나를 풀고 나면 정말 너무 힘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활동은 선생님들이 다 보면 아는데 이 활동을 영역별로 영역 간의 이제 활동으로 또 이어보고 놀잇감을 또 다르게 해서 이렇게 해보는 거기까지 이제 창의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또 통합교육 할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선생님이 현장에서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애들한테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이제 기록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체운동 좀 건강해서 신체활동 즐기기 이 내용에서 신체를 인식하고 움직인다. 요게 이제 오감각적인 그 자극이 이런 활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다양한 가위를 가지고 이제 오감각적인 이 활동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의사소통에서 감각을 전부 다 느낀 감각을 풀어서 이렇게 의사소통으로 연결해도 되겠고 또 그것을 가지고 극화놀이에서 사회관계에서 극화놀이 이어져도 괜찮습니다. 사회관계가 아니고 예술경험에서 이제 극화놀이로 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신체활동 즐기기에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이게 숟가락, 티스푼으로 대추 이어 옮기기인데요. 자, 이 이어 옮기기를 이제 나중에 그 수학 자연탐구로 가서 수학적인 활동으로 이 비율에 대한 것을 배운다든지 또 이 스푼으로 이제 옮길 때 몇 번을 옮긴다든지 수 활동으로 다 연결을 또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체 활동 즐기기 위해서 신체 움직임을 조절한다 해서 눈 감고 달걀 옮겨 담기인데 이것은 계란을 이제 눈 감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손의 조절력을 이제 이렇게 좋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그 수세기에서 이 수학에서 또 이제 연결을 해도 되고 달걀을 세는 단위 또 그리고 달걀의 무게 측정 이런 활동으로 다 연결을 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달걀 판을 가지고 또 예술 경험에서 자유롭게 이 판을 가지고 놀이할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아이들하고 놀이를 같이 만들어서 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신체활동 즐기기 위해서 기초적인 운동, 제자리 운동, 도구를 이용한 운동을 한다 해서 터널을 통과해서 가을꽃을 관찰하고 오게요. 지금 터널을 통과하는데 지금 신체 운동이잖아요. 그죠? 자, 저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신체 게임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 다른 경험을 하실 수 있죠. 이 자연탐구에서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터널에 이제 저게 뭐예요? 큰 보자기 가만 저 보니까 우리 패러슈트 그 뭐 하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되는 것 같은데 그 크기에 따라서 그 예를 들어서 터널을 만드는 그 천이나 패러슈트 이런 거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사람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제 컸을 때하고 작았을 때 하고 이 바람이라든지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활동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도 다 놀이로 연결하고 극화놀이로 또 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신체활동 즐기기 위해서 낙엽엽서를 이렇게 서서 직계로 주고받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낙엽엽서를 서는데 저것을 우리가 그냥 저렇게 이제 하지 말고 이렇게 말려서 또 이제 코팅해서 또 쓸 수도 있겠잖아요. 그죠? 의사소통 활동으로 가서 이제 예쁘게 이렇게 해서 친구에게 엽서 꾸며서 주는 그런 활동으로 또 가도 되겠고요. 또 실내외 신체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해서 숫자만큼 열매 수확하기를 했네요. 숫자만큼 수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또 수학 활동하고 또 이제 관계가 되겠죠. 수학, 그러니까 수를 주고 수만큼 이렇게 하고 또 이거를 가지고 또 게임을 할 수 있겠죠. 수만큼 들고 오고 반환점에서 찾아오고 이런 활동도 다 할 수 있겠고 또 과학으로 가서 이것을 다시 실험하고 탐구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훌라후프 통과한 후 훈민 틴트로 가을 글자 만들기인데 저 글자를 가을이라는 것을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이제 가을이라는 거에서 가을에 뭐 곡식, 가을에
열매 이런 것들을 따로 이제 이렇게 다 선생님이 어떤 단서를 주고 이 반환점에서 그걸 만들고 이렇게 오는데 빨리 만들고 오는 팀이 이기는 팀별 게임으로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이 훈민 텐트 이거를 가지고 또 이제 의사소통해서 그렇게 하셔도 되겠죠. 다 그다음에 이제 극화놀이 하면서 이거를 소품으로 또 이제 사용하셔도 되겠고요. 또 숟가락에 계란을 닮아서 반환점 들어오는 건데 이제 이것은 지금 신체 활동을 했는데 또 조작으로 가서 또 할 수도 있겠고 또 계란을 가지고 이제 우리 자연 탐구에서 열을 가면 어떻게 되는지 그냥 이제 깼을 때 계란 액체가 열을 가면 이 고체가 액체가 고체로 이렇게 변하는 그런 과정 이런 것도 실험으로 해서 탐구하는 과정을 해도 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원목 크레인 기차로 놀이동산 꾸미기인데 이제 이 교구에서는 교구가 이제 이 활동하는 게 요렇게 이제 하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놀이를 확장해서 이 교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놀이를 창의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선생님은 항상 우리가 규정대로 하라는 그 놀이 말고 아이들이 따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 안전 이거는 이제 우리 기본 생활이니까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소통에서 듣기와 말하기. 자, 이 내용범주에서 말이나 이야기를 관심 있게 듣는다. 여기서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여기서 가을에 볼 수 있는 것에 관해서 듣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듣기 활동을 쓰기 활동으로 가면 안 되겠어요? 그래도 되죠. 그리고 이제 가을에 볼 수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게임으로 연결해서 찾아오는 걸 해도 되고요. 또 가을에 나는 것들을 다 모아서 극화놀이로 또 하셔도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 느낌, 생각을 말한다 해서 이제 말하기네요. 가을 곡식이나 열매, 극과 속을 상상해서 말하기인데, 이 상상해서 말을 하고 이 상상한 것을 극화를 이렇게 꾸미면 또 좋겠죠. 자, 가을 곡식과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또 자연 탐구에서 실험하는 것, 탐구 기술 활용하는 이런 것들로 또 하셔도 괜찮겠고요. 또 다양한 얼굴 표정을 짓고 자신 느낌을 말하는 데서 이 표정 이제 짓는 것을 아이들이 이제 그 표정을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 어떨까요? 자연물을 가지고 표정을 만들어 보고 그 만드는 것을 이렇게 느낌으로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듣기와 말하기에서 상황이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여 말한다 해서 우리나라 가을에 대해서 적절하게 말하기인데 선생님은 이제 가을에 대해서 그 말을 하는 것을 상황에 맞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그 사회성이 있는 거예요. 의사소통이지만 사회성이 이제 강한 거니까 상황에 맞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를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 맞게 어떤 말을 하면 좋겠는지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관련해서 말한다. 여기서 가을 글자 퍼즐 맞추기를 했네요. 자, 훈민 틴트를 가지고 이 퍼즐을 이제 맞출 수도 있고 글자를 또 만들 수도 있고 또 이 글자를 가지고 이 도형으로 해갖고 또 수학 활동으로 또 이제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하죠. 그다음 바른 태도를 듣고 말한다 해서 다른 사람이 말할 때까지 끝까지 듣고 말하는 거. 자, 만약에 끝까지 듣지 않고 말을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가정을 해서 아이들한테 그럴 내용을 다 알아보고 이제 그것을 같이 적어서 발표하는 그런 활동으로 가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고운말을 사용한다. 고운말 사용하기인데, 자, 고운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자, 고운말은 어떤 것이 있고 나쁜 말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아이들이 그것을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자, 그렇게 활동을 해도 괜찮겠고요. 또 읽기와 쓰기에 관심 가지기 위해서 말과 글의 관계에 관심을 가진다. 여기는 가을곤충 카드에서 자음자 모음자 찾아보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자음 모음을 따로 이렇게 찾았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따로 또 그 예를 들어서 글자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도형들을 한번 찾아봐라.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활동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의사소통 언어 활동을 수학 활동을 이렇게 가게 하고 또 이제 이런 곤충을 또 찾아보는 활동도 이렇게 해서 게임으로 또 연결해도 되겠습니다.
가을곡식 낱말 카드 읽기에서 낱말 카드 읽기죠. 자, 읽기에서 또 쓰기로 가능하고요. 자, 이것을 또 찾아오는 똑같은 것들을 찾아오는 게임으로 연결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실험해서 각각의 특색을 써보고 그것을 발표하는 거로 해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여기서 글자 피라밋을 만들었네요. 자, 중요한 것은 글자 피라밋은 각각 아이마다 모두 다르게 저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이렇게 쭉 가잖아요. 이제 큰 아이들은 뭐 한 10개 글자까지 갈 수 있겠고, 보통 한 뭐 5개 글자는 충분히 가능하죠. 그래서 혼자 하기 힘들 때는 소그룹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자, 이것을 해갖고 개인적으로 다 다르게 해서 앞에서 발표하는 그런 활동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신의 생각을 글자와 비슷한 형태로 표현한다 해서 가족과 함께 떠나는 기차형 여행을 써보기로 했네요. 자, 오머크린 기차를 가지고 이제 기차 여행하는 것을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 이제 기차 여행을 했던 것 경험을 극한놀이로 가서 표현하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극의 대본을 써보고 의사소통으로 또 연결하는 활동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책에 관심을 가지고 상상하기를 즐긴다. 이거는 책과 이야기 즐기기 그 내용 범주에 들어가는 거죠. 자, 가을에는 왜 나뭇잎 회색이 변할까요?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책의 내용을 이해를 하는 건데, 가을에 나뭇잎 색이 변하는 것은 이제 엽록소가 없어서 그런 거죠. 자, 이런 것을 선생님이 이제 이미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다 해주고, 자, 그 다음에 책을 통해서 보여주고, 자, 그러면 나뭇잎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는지, 어떤 나무를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이런 것들을 책을 보고 느낌을 써서 발표하는 활동으로 해도 되겠고, 또 하나는 이것을 가지고 신체 그 활동, 신체 운동으로 가도 되겠고, 실제로 자연의 나무를 보면서 책에서 본 것하고 이제 다른 점을 이렇게 해서 실물을 가지고 이제 놀잇감을 이용해서 의사소통의 그런 표현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화 동시에서 말의 재미를 느낀다. 가을 열매를 시작하는 말을 쭉 이렇게 썼네요. 첫 말이 이제 사과 같으면 사자로 시작하는 걸 쭉 이렇게 했어요. 이것도 괜찮고요. 그러면 이 시작되는 낱말만 쓰지 말고 저 글자를 봤을 때 생각나는 걸 한번 써보라고 해서 발표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온 과일들을 가지고 자, 게임으로 연결하고 또 숨은 그 우리 보물찾기 있잖아요. 그런 거에서 또 이제 활동을 해도 좋겠고요. 또 말놀이와 이야기 짓기를 즐긴다 해서 가을꽃과 곤충 그림으로 말놀이 하기인데, 자, 말놀이 하기 위해서 말놀이만 하지 말고 저걸 가지고 하나를 딱 시작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끝말잇기, 예, 그렇게도 좋고, 저 하나씩을 가지고 전부 다 저 글자로 시작해서 그 저 곤충에 관한 피라밋을 만들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것을 곤충 이름을 이제 다 이렇게 뒤집어 놓고 이제 그 신체 운동 게임에서 그 우리 반환점에 가서 그것을 이제 선생님이 이제 어떤 그 곤충 얘기를 해주면 그것을 얼른 찾아갖고 오는 그런 게임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사회관계로 갑니다. 나를 알고 존중하기 내용 범주에서 나를 알고 소중히 여긴다. 단풍 구경하고 또 자연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기. 자, 여기는 이제 그런 마음을 갖는 나를 소중히 여기는 거니까 여기는 자기 존중이에요. 자아 존중이니까 이거는 선생님이 나를 꽃을 보면서 나를 존중하는 그런 마음 갖는 거를 가르치시면 되겠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스스로 한다. 이게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적으로 이런 걸 했을 때 자기가 이제 얼마나 소중하고 그런지 그런 나를 존중하는 활동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또 나의 감정을 알고 상황에 맞게 표현한다는 그때 상황이 됐을 때 어떤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지 다양한 사례를 주시고 또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또 가족의 의미를 알고 화목하게 지낸다 해서 가족과 함께 다양한 가을나무 알아보기를 했네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가정 연계 활동을 해서
가족과 함께 가을 나들이 갔던 사진들, 이렇게 뭐 좋은 경치가 좋은 곳에 이제 갔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사진과 함께 이제 그 엄마가 어떤 활동했다는 것을 다 적어주시고 이제 친구들 앞에 와서 발표하고 가정 연계 활동을 하고 나중에 프로젝트 전시에도 이거를 사용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더불어 생활하기 위해서 친구와 서로 도우며 사이좋게 지낸다는 자연물로 가을 풍경 만들면서 사이좋게 지내기를 했네요. 자연물로 가을 풍경을 만들어. 전 앞으로 이제 놀이가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이 자연물을 많이 모아서 미술 활동으로 이제 콜라주를 해도 되지만, 자연 그 자체를 소재로 해서 아이들이 만들고 싶은 것을 만들 때 이때 사회성을 좋게 한다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는 이제 그런 활동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퍼니의 그런 이 표정을 보면서 친구가 사이좋게 지내기인데 저는 이제 이 뭐 교구를 보고 이제 해도 이게 좋지만 그 외에 또 우리가 이제 얼굴이 얼마나 많은 이 정서를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제 이런 것들을 없는 걸 더 추가해서 또 그것도 자연물로 이제 가지고 만들어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 친구와의 갈등을 긍정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해서 단풍놀이 할 때 친구와 생긴 갈등. 이제 그러면 이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제시하고 이제 실제로 그 자기가 그때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지 자, 이런 것도 발표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감정, 생각, 행동을 존중한다 해서 친구와 함께 단풍나무 씨앗을 표현해 보기로 했네요. 자, 다른 생각이 또 다른 감정이 또 다른 행동이 나타났어요. 그래도 그것을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와 같이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다른 사람 존중하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먼저 아이들랑 이야기 나누기를 해보고 자 그걸 가지고 이제 활동으로 이렇게 연계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친구와 어른께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이거는 이제 예절에 관한 거라 그랬죠. 친구에게 은행 이 편지를 해서 이제 선물해 줄 때 예의 바르게 준다는 거죠. 공손하고 예의 바르게 예절과 질서를 지켜서 하는 이 활동으로 이제 연결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약속과 규칙의 필요성을 알고 지킨다. 이것도 뭐 저는 이제 인성에서 사회적, 앞에는 이제 그 예절 이런 건 사회적 영역이라면 이것은 인지적 영역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가을 축제에 가서 지켜야 할 약속을 이제 알아보는 걸 했네요. 그러면 약속을 만들어서 같이 약속을 만들고 이 만든 약속을 친구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또 이제 다른 약속들을 지켜야 될 것 같은 게 있으면 또 밑에다 아이들이 쓸 수 있도록 이걸 의사소통 영역에다가 쓸 수 있도록 쓰기 영역으로 또 활동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게임 영역에 가서 그 하나만 쌤이 규칙을 두고 이제 이 반환점에서 약속을 하나씩 이제 쓰면서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목 크레인 기차로 가을 풍경 기찻길 놀이 규칙 만들어 이제 실천하는데 이때 놀이 게임을 할 때 규칙도 마찬가지인 거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 규칙을 이제 만들어서 할 수 있고 이제 이 규칙이 갈수록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놀이가 재밌어요. 이 만 5세는 규칙이 없으면 놀이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규칙을 조금 더 심화되게 만들어 보는 그런 활동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사회 관심 가지기 위해서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해 궁금한 것을 알아본다. 우리 동네 가을 풍경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그럼 우리 동네 가을 풍경과 또 우리 동네에서 나는 곡식은 어떤 것이 있는지 과일은 어떤 것이 있는지 열매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거를 다 이제 이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다 알아보고 자 이것을 실제로 이제 찾아보러 가는 이제 활동으로 프로젝트 2단계에 지금 우리 통합을 하기 위해서 현장 견학을 가잖아요. 그런 활동으로 연계를 해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우리 동네에 나는 특산품을 가지고 또 자연 탐구해서 실험해도 좋고 이것을 가지고 과학 영역에서 실험하고 또 뭐 하면 좋겠어요. 이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그 퍼포먼스도 하는 거죠. 우리 지역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고, 이제, 뭐, 아나바다 운동,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겠죠. 자, 우리나라에 대해 자부심을 가진다 해서 우리나라 지역별로 가을 행사를 알아보는데, 자, 아이들한테 이제 물어보세요. 이 지역에서 이런 행사고 이런 행사를 하는데, 너희들은 어떤 행사를 했으면 좋겠니? 이렇게 해서, 꼭 그렇게 맞는 행사가 아니더라도 아이들이 창의적으로 그 행사를 만들어서 할 수 있으면 정말 그보다 더 좋은 놀이가 어디 있겠어요. 아이들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자, 이런 것을 앞으로 선생님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놀이가 똑같지 않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하는 똑같은 놀이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 지역에 따라서 다른 놀이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다양한 문화에 관심을 가진다 해서 세계 여러 나라의 가을 축제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세계 여러 나라의 축제에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 다른 문화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니까 그런 다양한 축제,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시고, 뭐 영상 보여주셔도 좋고요. 이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정말 꼭 했으면 좋을 축제들이 어떤 게 있는가. 너희들이 컸을 때, 미래에는 어떤 축제가 열릴 것 같은지, 자, 그런 것도 물어서, 이제 아이들의 생각으로, 축제를 만들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직접, 이 퍼포먼스를 해보는 거 좋은 활동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술 경험이에요. 예술 경험에서는, 낙엽을, 밟아보고 아름다움 느끼기, 여기 이제 아름다움 찾아보기에서 자연과 생활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즐긴다의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낙엽을 밟아보고 거기에서 생활 속에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거니까, 직접 이제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런데 이때 낙엽을 밟아보고 어승어, 또 어때요 이런 것들을 찾아서 아이들에게 그 나오는 말을 가지고 정리해서 어느 영역에 가서 나중에 그걸 동시를 짓는다든지 동화시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죠. 자, 예술적 요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본다 해서 가을 꽃의 색깔 모양 탐색을 했어요. 이거는 탐색하고 구조도 알아보고 이제 이런 활동이기 때문에 그냥 탐색하는 활동이에요. 자, 그러면 색과 모양과 뭐 이제 이거 외에도 여기서 나는 소리도 탐색할 수 있겠고, 또 이제 구조, 전체적인 구조 이런 것도 또 탐색할 수 있겠죠. 그래서 구조를 가지고 나중에 과학 활동에서 이 구조 알아봐도 좋고, 또 나중에 저기 의사소통 영역으로 가서 이 구조를 글로 써보고, 그다음 특징을 이렇게 다 기록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창의적을 표현하기 위해서 노래를 즐겨 부른다. 여기서 이제 가을을 개사해서 했네요. 그러면 개사를 하는데 개인마다 다르게 개사를 해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 반이 똑같이 이제 이게 그 한 노래로 만들었을 때 어떤 것을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래서 아이들이 만든 것으로 아이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겠어요. 자, 신체 3월 악기로 간단한 소리와 리듬을 만들어 본다 해서 리듬 카드 보고 리듬 악기 연주하는데, 자, 저기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가을에 나는 곡식, 뭐 과일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저기다가 주고 이제 고구마 할 때는 어떤 소리를 해야 되고, 뭐 마라카스가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과 이러면 탬버린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를 보면서 애들이 각기 연주를 하면 어떨까요? 그냥 탬버린 나와라 이게 아닌 거죠. 이제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거죠. 가을에 나는 열매 이런 거, 곡식 이런 걸 가지고 보면서 또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니까 조금 더 이제 애들이 신경을 써서 이제 연주를 하게 되겠죠. 그런 것도 좋은 활동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신체나 도구를 활용해서 움직임과 춤으로 자유롭게 표현한다 해서 스카프로 낙엽 흔들면서 이제 모습을 표현하는데, 지금 우리는 이제 신체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이것을 이제 영상으로 찍어서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어떤 이제 이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지, 자, 이 스카프를 위에서 아래로 날렸을 때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자, 그래서 다양하게 이제 이거를 모습을 표현해보고, 이 스카프 날리는 것을 이런 것을 상상해서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보라 그러면 어떨까요? 자, 그런 활동도 좋겠죠. 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여기서는 미술 재료를 우리 이제 거의 그리기만 많이 하잖아요. 가을이 나는 자연들은 너무나도 좋은 콜라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북유럽에서 가서 보니까 거의 아이들은 그 자연물로 가지고 이제 그냥 붙여놓고 이렇게 하는데,
자연물이 마르면서 처음하고 달랐던 이런 것도 애들이 알게 되고 변화를 알게 되니까 우리도 이제 앞으로 이 그리기라든지 꾸미기가 거의 다 이제 자연물을 중심으로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또 나뭇잎은 지금 뭐 인맥 가지고 스크래치도 굉장히 좋으니까 그 스크래치 가지고 또 예쁘게 이제 만들어서 카드를 만들어도 되고, 또 물감을 이렇게 이제 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찍기를 해도 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다양하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또 나중에 거기다가 이제 편지 같은 거, 친구에게 쓰고 싶은 말 같은 거 써서 이렇게 선물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양한 미술 재료와 도구를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한다 해서 알록달록 물감을 이용해서 가을 나뭇잎 표현해 보는데, 이 나뭇잎 표현도 마찬가지예요. 자연물을 다 모아서 나뭇잎을 크게 우리반해서 우리반 나뭇잎을 한번 콜라주 형태로 만들어서 전시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재활용 상자로 가을나무 구성하기를 했네요. 이 재활용을 가지고 했는데 재활용품 플러스 자연물로 가지고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자연물이 많이 들어가면 더 풍성하고 좋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이 게임으로 또 가는 거죠. 자연물을 해놓고 그 나무에다가 하나씩 붙여놓고 이렇게 돌아오는 거, 이런 것도 좋겠죠. 자, 퍼니의 그림판 그리기인데, 이 교구에 가지고 이제 그리기를 하는데, 저는 여기서 가을에 나는 것들 이 지금 주제에 맞춰서 그리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그림을 그리는데 그 제한을 주는 거죠. 하나는 가을에 곡식만 이렇게 그리고, 한 번은 열매를 하고 가을에 나는 과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해보고, 그 다음에 그럼 너희들이 그리고 싶은 것을 가을에 나는 것을 다 종합해서 통합적으로 한번 그려봐라. 그랬을 때 어떻게 그림이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기찻길 가을 단풍 꾸미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꾸미기를 우리는 이제 자연물을 섞어서 같이 이렇게 꾸미고, 이걸 가지고 극화놀이에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극놀이에는 피크닉 놀이 교구 가지고 이제 지금 다양한 배경 꾸미기 재료를 가지고 극놀이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실물 이제 이런 걸 가지고 그 실물과 관련된 그 동화 주제를 찾아서 극놀이로 이렇게 하셔도 좋겠죠. 자, 예술 감상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술을 감상하며 상상하기를 즐긴 데서 슈만의 즐거운 농부 이제 감상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다른 가을에 뭐 차콥스키의 뭐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 사계도 있잖아요. 그 중에서 가을 부분을 듣고 이제 또 느낌을 또 이렇게 신체를 표현하는 것도 아주 좋겠죠. 예술 감상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예술 표현을 존중한다. 친구의 이제 표현을 존중해 주는데, 그때 친구의 그림에다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친구를 존중해 주는 말을 하고 싶은 말을 해서 친구가 친구의 마음을 읽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고요. 자, 김홍도의 벼타작 감상하기를 했네요. 자, 이 벼타작을 감상을 하면서 자기의 느낌을 또 써서, 우리는 이제 기록을 좀 이렇게, 프로젝트는 기록이 많아야 되는데 기록을 좀 해서 이렇게 그 친구의 느낌 이런 걸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어요. 자, 이제 자연탐구예요. 자연탐구에서는 주변 세계와 자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호기심을 가진다. 가을거지 곡식에 이제 호기심을 갖는데, 가을이 나는 것에 호기심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곡식과 또 열매와 또 다양한 그 자연물들 이런 것들을 좀 가지고 그 호기심을 이제 갖고 이렇게 탐색하는 거죠. 이런 활동을 이제 이 곡식만 이제 제한하지 말고 가을이 나는 다양한 것들을 호기심을 갖는 거로 확장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가을곤충 탐색하기, 요게는 이제 탐구 과정 즐기기예요. 그래서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참여하는 활동으로 가을곤충 탐색하는 걸 했어요. 자, 탐색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곤충마다 이렇게 탐색하고, 이것을 이제 탐구 기술을 활용하는 거를 해서 이제 이 탐구 과정 즐기기, 여기서 궁금한 것을 탐구하는 과정에 즐겁게 참여하는데 퍼니의 그런 재질을 탐색하는 걸 했어요. 자, 여러분 이제 뭐 그 교구를 탐색하는 거는
아주 그냥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이 교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자연물을 탐색하면서 자연물의 오감각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탐색하는 게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것을 비교해서 이제 아이들이 발표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탐구 과정 즐기기 위해서 탐구 과정에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다. 요것은 이제 그 전에 탐구 기술을 활용하기에 조금 더 이제 깊이 있는 거죠. 여름과 가을 날씨 변화를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서로 다른 생각에 관심을 갖는 거니까 지금 얘들은 지금 뭐를 했냐면요. 그 수학적 활동에 벤다의 그림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가을 날씨를 예측하는 거 이런 것이 훨씬 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탐구 기술 활용하기 위해서 예측하고 비교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들어가는데 과학적인 비교예요. 여기는 이제 그 벤다에 그러면 수학적인 비교이기 때문에 요거는 수학 활동으로 넘기는 게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탐구하기, 물체의 특성과 변화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한다 해서 가을꽃 아파하기를 했네요. 자, 여기는 이제 이 아파하는 거를 물체의 특성을 이제 변화하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렇게 했죠. 그러면 이것을 예술 경험으로 가서 이 아파한 걸 가지고 또 말려서 꾸미고 그런 활동을 해도 좋겠죠. 놀이 연기는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물체를 세워 수량을 알아본다. 이제 앞에는 이제 과학이었다면 이제는 수학 활동이에요. 곤충을 또 꽃을 세는 단위를 알아보는 거, 뭐 괜찮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또 곡식을 세는 단위, 과일을 세는 단위, 열매를 세는 단위, 또 그 다음에 측정하는 단위 이런 것까지도 다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체 위치, 방향, 모양을 알고 구별한다. 여기에서는 도형과 위치와 방향 뭐 이런 거잖아요. 자, 이 물체를 가지고 사물을 가지고 도형을 만들어 보고, 자, 이것으로 방향을 한번 그 우리 지도 그리듯이 거기서 이제 방향을 이렇게 나타내는 걸 좀 해본다든지, 또 이걸 그렇게 하면서 도형을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구성으로 해서 미술 활동으로 이렇게 미술적 표현하기로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워머 크레인 기차 위치와 방향 알아보기엔 요거는 이제 여기서 마찬가지로 동서남북 이런 것들을 애들이 세우고 또 여기서 또 이제 다른 도형들 자연물을 가지고 도형을 가지고 또 다른 뭐를 줘서 아이들이 그곳을 찾아가게 하는 이런 활동 좀 더 깊이 있는 활동으로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자, 일상에서 길이, 무게, 속성을 비교한다 해서는 이제 측정이죠. 자연물 측정해보고 또 그다음에 가려나는 거 여러 가지 곡식, 과일, 열매 다 좋아요. 이거를 측정을 해보는데 측정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과일은 둘리 측정되지만 이 곡식은 안 되잖아요. 그럴 때 곡식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서 측정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보고 같이 해보고 비교하는 거 좋은 활동이라 생각이 들어요. 또 주변에서 반복되는 규칙을 찾는다 해서 도토리묵 만드는 순서 알아보고 순서대로 번역게요. 뭐 이거 이제 괜찮죠. 자, 그다음에 과일 익어가는 과정 순서 짓기 이것도 좋고요. 여기는 세우라하고 또 우리 패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실물을 가지고 가려나는 열매 이런 걸 가지고 패턴을 만들어서 이 10가지 정도 이제 패턴으로 충분히 이제 애들이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활동을 패턴을 가지고 다시 이제 제2의 다른 도형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일상에서 모은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여기서 가을 열매 그래프를 해서 내가 좋아하는 가을 열매 쪽 이렇게 했는데 뭐 저거 외에도 또 있죠. 뭐 곡식 가지고 해도 되고 가을에 나는 여러 가지 특산품을 가지고 해도 되고 또 뭘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가을에 내가 좋아하는 단풍나무 이런 것도 다 좋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가장 많이 나온 것을 가지고 또 우리가 미술적 표현으로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구와 기계에 대해 관심을 가진다. 루페를 이용해서 곤충 관찰하는 걸 했네요. 자, 그럼 현미경도 되겠고 우리 또 뭘로 가지고 되겠어요? 돋보기를 해야 되고 다양한 걸 가지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또 그림으로 그래서 자, 예술 활동으로 자, 미술적 표현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자, 주변의 동식물에 관심을 가진다. 살의 성장 과정인데 벼의 성장 과정이 더 맞죠. 그 벼의 성장 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자, 나중에 벽시에서 진짜 이 그 벼가 되는 그까지 이제 이거를 과학적으로 이제 이게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하고 난 다음에 창의적인 신체 표현으로 가서 음료 활동으로 또 연결을 해도 좋겠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극화놀이 가서 이제 어떤 곡식 열매를 파는 그런 그 장사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런 것도 예, 역할놀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자연과 더불어 살기 위해서 생명과 자연환경을 소중히 여긴다. 숲에서 밤이나 도토리를 주우지 않아. 요거는 그 다람쥐들 먹이를 주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럼 우리가 이제 다 가져오면 어떻게 될까? 자, 미래에 그런 자연과 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이렇게 하고 아이들이 같이 만들고 그 지키기로 한 약속을 이제 규칙을 만든 다음에 이제 지키는 거. 그래서 같이 함께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산에 가서 우리가 그런 이제 뭐 환경 캠페인을 한다든지 이렇게 연결해도 좋겠죠. 자, 날씨와 계절의 변화를 생활과 관련진다 해서 가을 숲의 모습을 이제 알아보는 걸 했는데요. 자, 여기는 그 처음부터 이제 이렇게 그 낙엽이 되기까지 처음에 이제 나뭇잎이 봄에 해서 이제 그 낙엽이 되고 이제 겨울에 그 나중에 이제 잎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침엽수도 있고 화렵수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비교해서 알아보고 그 가을 숲의 이제 모습을 그 날씨의 어떤 그 상황을 주면서 그 모습을 이제 신체로 표현하는 그런 활동도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통합교육은 다 알아봤고 질문 목록을 자, 이렇게 해결을 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현장 학습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전체적인 그 영역을 통합해서 이렇게 놀이로 풀어주는 것이 보통 여러분 이제 힘드는 작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 하나를 이제 이 프로젝트를 보면서 그 다양하게 생각을 해내야 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프로젝트 할 때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이제 우리 주제 풀 게 많이 남지 않았어요. 이제 나머지 그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1년에 전체 이제 이 프로젝트 주제를 통합으로 한번 풀어보는 거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